자, 이번 차량은 캐딜락의 플래그십 대형 세단 CT6입니다. 해당 차량은 1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CT6 리본인데요. 부분 변경 모델임에도 새롭게 태어났다는 타이틀을 더해준 만큼 디자인뿐만 아니라 파워트레인의 변화를 주며 상품성을 강화해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디자인은 페이스리프트 이전 캐딜락이 즐겨 사용하는 선 굵은 디자인을 기반으로 몇 가지 디테일을 더해주면서 변화를 주었는데요. 그런데 그 작은 디테일의 차이가 이전 모델과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주면서 꽤 근사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헤드램프는 세로 형태로 길게 그려준 데일라이트의 디자인은 동일하게 가져가지만 전조등을 품고 있는 이 램프 쪽은 두께감을 줄여주고 더 얇게 그려주면서 날렵한 형태로 디자인을 다듬어 주었고요. 데일라이트 램프는 턴시그널, 방향 지시등 램프하고 연동돼서 방향 지시등을 켜게 되면 턴시그널 램프가 점등되게 되고, 방향 지시등이 꺼지면 다시 데일라이트 램프가 들어오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진 형태는 심플하면서도 디테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헤드램프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릴의 내부 그래픽은 캐딜락 엠블럼의 형태와 유사한 모양을 넣어줘서 입체감을 더해준 형태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 외에는 선 굵은 직선을 이용해서 면을 나누고 캐딜락 엠블럼이 가진 V자 형태의 엣지를 잡아주면서 군더더기 없는 전면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플래그십이 가져야 될 어느 정도의 무게감과 어느 누구와도 닮지 않은 캐딜락만의 존재감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측면 사이드에서도 선 굵은 직선의 디자인은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하단 크롬 라인이라든지 윈도우 라인을 길게 뻗어나가듯 직선 라인으로 선 굵게 그려주면서 전장이 5m 20이 넘어가고 휠베이스만도 3m 10cm가 넘어가는 거대한 덩치를 가졌음에도 웅장해 보이면서도 날렵한 사이드 프로포션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고 여겨지고요. 거기에 휠 디자인은 스포크, 살이 많은 형태로 그려주고 광이 나는 부분과 안 나는 부분 이렇게 투톤으로 디테일을 더해줘서 디자인해준 20인치 크기의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구디어 이글 투어링 20인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어 후면부에서도 전면부에서 세로로 그려줬던 헤드램프의 형태를 리어 램프에도 그대로 이어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이쪽 부분에 디테일 하나 더 추가해주면서 변화를 준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부로는 크롬 라인을 덧대줘서 반대편 테일램프와 이어지는 형태를 그려줌으로써 차가 조금 더 넓어 보이면서도 안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후면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테일램프는 그래픽이 표현되는 디테일도 상당히 멋스럽게 연출을 해줬고, 위쪽은 가느다란 두 개의 선으로 턴시그널, 방향지시 등 램프가 점등되는 테일램프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카메라 두 개가 적용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후방 카메라를 담당하고 또 다른 하나의 카메라는 룸밀러의 화면을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데요. 실내 리뷰할 때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도 기존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을 베이스로 중앙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기능을 좀 개선해주고 디자인적으로도 몇 가지 변화를 주었는데요. 먼저 기어 레버는 전자식 방식이 적용된 부분은 동일하게 가져가지만 디자인을 좀 새롭게 그려줬는데요. 두께감도 두툼한 편이고 잡았을 때 느낌도 꽤 좋은 전자식 기어 레버 디자인으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조작 방식은 이쪽 버튼 누르고 밑으로 내려주면 D, 그리고 하나 올려주면 N, 그리고 눌러주고 위로 올려주면 R, 그리고 다시 버튼 눌러주면 P, 이렇게 조작하는 기어 레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어 레버 아래쪽으로 원형 다이얼도 하나 더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중앙 디스플레이를 터치로 조작을 할 수도 있지만 다이얼 레버를 통해서 조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조작성을
좀 더 향상시켜준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중앙 10.2인치 디스플레이는 터치했을 때 반응 속도도 조금 더 향상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을 설정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중앙 스크린 화면은 여기까지 보여지는 형태고, 양쪽 블랙 패널은 관련 기능 버튼들이 터치 조작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터치하게 되면 아이들링 스탑앤고 온오프 시킬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글로우 박스 오픈하는 것도 이쪽 버튼을 눌러주면 오픈이 되는 터치 방식의 버튼 구성이 적용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조작할 때 좀 아쉬운 부분은, 운전을 할 때 이 비상등 버튼이 보조석 쪽으로 가 있다 보니까 조작하기에 좀 멀게 느껴지는, 운전석 쪽으로 좀 이동시켜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남는 부분이었고요. 그 하단부로 볼륨 조절할 수 있고 홈으로 빠질 수 있는 그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볼륨은 터치로 키우고 줄이고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슬라이딩만 해서도 볼륨을 키우고 줄이고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원형 조그 다이얼 위로 또 버튼이 하나 더 마련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도 볼륨 조절할 수 있고 음악 관리, 트랙 넘길 수도 있는 그 구성을 갖추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자주 사용하는 공조기 관련해서는 또 아래쪽으로 별도의 조작부를 만들어서 제어할 수 있도록 마련된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도를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고, 바람의 세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방향이라든지 온오프 시키는 과정들을 여기서 할 수가 있고, 일렬 시트 열선이라든지 통풍 관련해서 기능 버튼도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어서 조작할 수 있도록, 터치 방식이지만 꽤 직관적으로 구성해 놓은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외관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그 카메라 중 하나가 룸밀러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그 화면을 보여주는 리어뷰 카메라 미러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여기를 내려주면 일반 차량에 있는 룸밀러 거울 형태로 변화가 되고, 다시 밀어주게 되면 화면으로 전환이 되는 그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 접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질감도 있고, 미러를 통해서 보는 것보다 좀 더 가깝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서 적응에 시간이 필요한 기능이긴 한데요. 막상 적응만 되면 미러를 통해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화각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없애줘서 좀 더 안전한 운전을 도와주는 부분도 괜찮고, 화질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특히 야간 주행이나 터널을 지나갈 때 깨끗한 화질을 보여줘서 그 부분도 괜찮아 보였고요. 그리고 이 버튼을 눌러주면 화면에 밝기라든지, 그리고 줌도 되고 아웃도 되고 높낮이도 조절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적응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하지만 꽤 신선하면서도 조금 더 안전한 주행에 도움을 주는 기능이 적용된 부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CT6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파나레이 오디오가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차량 내부에 무려 34개의 스피커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트에 앉더라도 최적의 음향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센터 스피커는 팝업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꽤 멋진 퍼포먼스도 보여주고, 그리고 실제 음악을 감상할 때도 꽤 근사한 소리를 들려주는 부분은 캐딜락 CT6가 가지고 있는 실내 구성 중 상당히 만족도 높은 요소가 되어주지 않을까 라고 여겨지고요. 자, 그리고 계기판은 12.3인치 풀스크린 전자식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차량 관련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는 부분도 괜찮고요. 전반적인 디자인도 깔끔한 편이고, 해상도, 화질에 있어서도 꽤 선명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하고 왼쪽 그리고 중앙에 각각 화면들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부분도 풀스크린 전자식 계기판이 적용된 부분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요소가 아닐까라고 여겨지고요. 테마를 변경해주면 꽤 멋진 퍼포먼스와 함께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야간에만 활성화되는 나이트 비전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설정을 하게 되면 카메라랑 레이더를 이용해서 보행자,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갈 때 그 부분을 인식해서 보여주는 기능인데요. 현재 화면처럼 보행자가 지나가면 그 부분을 따로 표시를 해주면서 도로에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다는 걸 운전자한테 알려주게 되는데요. 좀 어두운 국도를 지날 때나 육안으로 잘 식별이 안 되는, 혹시라도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핸들은 4스포크 방식의 캐딜락에서 즐겨 사용하는 그 디자인이 반영되어 있고요. 양쪽하고 아래쪽으로 기능 관련 버튼들이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도 꽤 익숙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림의 크기라든지 두께, 그리고 림을 감싸놓은 가죽에 있어서는 핸들 조향을 할 때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꽤 근사한 핸들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 전반적인 실내 소재나 마감에 있어서는 유광에 우드가 들어간 부분들은 약간 올드한 분위기를 연출해 주긴 하는데, 손길이 닿는 거의 대부분은 질감 좋은 가죽으로 감싸 놓고 스티치 라인도 꼼꼼하게 처리해 놓은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 거기에 시트도 짱짱한 느낌을 주는 부드러운 가죽을 감싸줘서 시트에 착자를 하고 주행을 할 때 고급스러우면서도 기분 좋은 느낌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플래그십이 보여줘야 될 럭셔리한 감성을 CT6도 잘 전달해주고 있다 라고 여겨지고요. 자, CT6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세단이기 때문에 운전할 때도 만족을 줘야 되지만 2열 VIP 시트에 탔을 때, 그러니까 쇼퍼 드리븐도 동시에 만족시켜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2열에 착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승차감은 어떤지, 공간에 대한 불편함은 없는지 느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공간적으로는 휠 베이스가 3m 10cm가 넘어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2열에서 느껴지는 레그룸, 헤드룸 모두 부족함 없는 여유로운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1열 시트 뒤쪽으로 모니터도 별도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후석 2열 모니터는 차량 관련 정보나 내비게이션을 보여주는 창은 별도로 보이지 않고, 여기 이 버튼을 조작을 하면 시트 마사지 관련 기능 활성화할 수 있는 구성하고, 중앙 시트 쪽에 마련된 포트에 스마트폰이나 USB 연결하면 관련 영상을 이 모니터로 볼 수 있는 그 기능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열 시트도 조절이 가능한데요. 완전히 눕는 건 아니지만 더 편하게 자세를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위치를 변환할 수도 있고, 다시 이쪽을 눌러주면 원래 있던 시트 포지션으로 변경이 되는 그 시트 조절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버튼은 마사지 기능을 온오프 할 수 있는 그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사지는 1열 운전석과 보조석, 2열에도 제가 앉은 좌석하고 옆에 좌석 총 4개의 시트에서는 마사지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트의 형태나 가죽이 적용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괜찮은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가죽의 질감도 부드러운 편이고 짱짱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시트에 착자를 하고 몸이 닿았을 때 근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 거기에 2열 별도로 마련된 에어벤트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끄고 켜고 온도 조절하고 바람의 크기 조절할 수 있는 공조기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에어벤트는 중앙뿐만 아니라 위쪽에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쪽에서도 바람이 나오고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2열 시트도 통풍하고 열선 기능 다 적용이 되어 있고, 이쪽에 버튼 마련된 부분은 이 버튼을 눌러주면 2열 루프 가림막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기능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옆에 자리한 버튼은 뒤쪽 리어 블라인드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2열 사이드 창에 마련된 선 블라인드는 전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플래그십 세단에서는 좀 아쉬운 구성이라 여겨지는데요. 단이 수동으로 조절을 할 때 이렇게 이쪽에다 고정시키는 방식은 꽤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제거를 했다가 다시 설치를 할 때도 수동이긴 하지만 조작 방식에 있어서는 괜찮아 보입니다. 자, 2열에서 느껴지는 승차감은 노면도 적당히 잘 걸러주는 편이고, 물론 이렇게 요철 구간을 지나갈 때나 할 때는 시트로 어느 정도 노면 상태가 전달은 되긴 하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불쾌하게 느껴지진 않아서 꽤 괜찮은 승차감을 보여주고요. 공간도 여유롭고 시트도 등받이를 누워서 설정을 해놓게 되면 상당히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거리를 이동을 할 때도 별 부담 없는 꽤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승차감을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좀 흥미로운 부분은 운전을 할 때하고 2열 VIP 좌석에 앉았을 때하고 승차감이 그렇게 큰 차이를 두진 않았는데요. 대부분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하면
2열 쪽에 좀 더 많은 할애를 해주는 반면 캐딜락 CT6는 4개의 좌석, 어느 좌석에 앉더라도 거의 유사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세팅해준 부분이 아닐까 라고 여겨집니다. 1열뿐만 아니라 2열 현재 VIP 좌석에서도 외부에서 유입되는 풍절음이라든지 하부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 같은 경우에도 꽤 억제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좌석에 앉더라도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은 캐딜락 CT6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 돋보이는 요소가 되어주지 않을까 라고 여겨집니다. 자, 먼저 파워트레인은 6기통 3600cc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을 품고 있고 변속기는 10단 자동 변속기가 체결되어 있으며 최고 출력은 334마력, 최대 토크는 39.4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는데요. 페이스리프트 이전보다 최고 출력이 조금 낮아진 수치를 가지고 있지만 6기통 고배기량 자연흡기 엔진이 주는 부드러운 회전 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플래그십 대형 세단을 표현해주는 데 있어서 적합한 엔진이 적용되어 있다 라고 여겨지고요. 정차, 아이들링 시에나 가속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있어서 부드러운 엔진 회전 질감과 더불어 조용하게 거동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6기통 3600cc 엔진을 탑재한 장점을 보여주는 요소라고 여겨집니다. 더불어서 순간적인 출력을 요할 때나 일정 영역 이상에서의 가속이 이루어졌을 때도 별다른 부족함 없이 출력을 매끄럽게 전달해주는 부분도 마음에 드는데요. 순간적인 펀치력으로 툭툭 치고 나가는 듯한 거동을 보여주기보다는 최대한 승차감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가속이 부드럽게 이어지고 속도가 상승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주된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변속기는 기존 8단에서 10단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기존 8단 변속기도 주행을 할 때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꽤 괜찮은 엔진과의 궁합을 보여줬었는데 현재 CT6 리본에 탑재된 10단 변속기는 변속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운전자가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민첩한 변속 타이밍을 보여주고 10단에 이르는 다단 변속기가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어비는 좀 더 촘촘해지고 주행 상황에 맞춰서 해당 단수를 찾아 들어가며 출력 전달에 있어서도 좀 더 매끄럽게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드러운 엔진의 회전 질감과 함께 여유롭게 주행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플래그십 세단다운 파워트레인 구성을 갖추고 있다 라고 여겨집니다. 거기에 무엇보다도 다단 변속기는 엔진 회전수를 조금 더 적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비 효율성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새롭게 적용된 10단 변속기 뿐만 아니라 엔진도 그 연비 효율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 있어서는 V6 6기통 실린더를 다 사용을 하지만 항속 주행이나 부하가 적게 걸릴 때는 두 개의 실린더는 끄고 4기통으로만 주행이 이루어지면서 조금 더 기름을 적게 사용하는 기능이 엔진에 적용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플래그십 대형 세단이라고 기름을 마음껏 소비하고 다니는 차가 아니라 고배기량 엔진을 품었음에도 조금이라도 더 연비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고심한 흔적이 엔진과 변속기, 그러니까 파워트레인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형 세단, 가진 덩치도 있고 전 주행 상황에 있어서 앞뒤로 구동을 배분해주는 풀타임 사륜구동 시스템도 탑재가 되어 있어서 여느 풀사이즈 대형 세단이 보여주는 연비보다 CT6가 뛰어난 연비를 보여준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조금이나마 더 연료 소모를 줄여주려고 한 부분은 CT6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되어주지 않을까 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승차감은 캐딜락 하면 빼놓을 수 없는 MRC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 CT6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잘한 노면 상태에 대해서는 거의 운전자가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노면을 걸러주는 능력도 괜찮고 주행하는 시간이 지속되더라도 피로감이 그렇게 누적되지 않는 승차감을 보여주는데요. 일정 영역 속도 이상에서의 주행이 이루어지거나 조금 스포티한 주행이 이루어지면 여유롭고 부드러웠던 서스펜션 댐퍼 감도는 단단하게 조여지면서 노면을 움켜잡고 가는 성격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은 MRC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서스펜션이 담당을 해주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유압식 댐퍼가 아니라 자성을 가진 액을 이용해서 댐퍼를 조절해주는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고
이렇게 여유롭게 주행을 하다가 댐퍼가 딱딱해져야 되는 상황이 오면 거기에 전기를 쏴줘서 액체가 고체로 변화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1초당 노면을 최대 1000회 이상 감지를 해서 반영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액체에서 고체로, 다시 고체에서 액체로 그 변화되는 시점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걸 각 주행 상황에 맞춰서 가장 이상적인 댐핑 값을 설정을 해주고 플래그십 세단이 갖춰야 될 여유로우면서도 고급스러운 승차감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구성해준 부분은 캐딜락 CT6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 가장 돋보이는 요소가 되어주지 않을까 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핸들 조향에 있어서는 별다른 이질감도 느껴지지 않고 속도 변화나 주행 모드에 따라서 감도, 무게감을 달리해주는 부분도 괜찮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일상 주행을 하거나 그 범위를 조금 벗어난 영역에 있어서도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핸들 조향을 갖추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레이크 제동력에 있어서도 담력이 초반이나 중후반에 몰려있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양에 따라서 일정하게 제동력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제동력에 대한 신뢰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단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깊이, 양이 다른 녀석들에 비해서는 좀 짧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초반에 많은 양을 가져가지 않더라도 담력이 즉각적으로 전달이 되고, 급제동, 좀 많은 양을 가져갈 때에도 페달을 깊게 밟아주지 않아도 제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성능 퍼포먼스 세단이나 스포츠카를 타는 듯한 브레이크 페달 세팅을 보여주는 부분은 대형 세단에서는 좀 이색적인 부분이면서도 또 제동하는 데 있어서는 꽤 신선한 느낌을 주는 부분이 되어주지 않을까 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대형 세단답게 실내 방음에 있어서도 꽤 근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풍절음이라든지 타이어가 맞닿는 노면 소음이라든지 별다른 거슬림 없이 100km 좀 넘어가는 속도에서도 외부에서 유입되는 소음에 대해서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실내 방음에 신경 쓴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 거기에 주행을 할 때 전방에 대한 시야도 꽤 열려있는 편이고, 사이드미러 측면에 잡히는 사각지대라든지 후방 카메라를 이용해서 룸밀러에 그 화면을 보여주는 미러 모니터 기능은 룸밀러를 통해서 보이는 것보다 더 넓은 화각을 보여주는 부분도 괜찮고, 특히 야간에 꽤 선명한 화질을 보여주기 때문에 적지 않은 덩치를 가진 이 녀석을 조금 더 운전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어주지 않을까 라고 여겨지고요. 자,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CT6뿐만 아니라 캐딜락에 적용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한 가지의 그래픽뿐만 아니라 총 4가지 중에 원하는 대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그래픽을 바꿔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는데요. 그 4가지 중에서 엔진 회전수, RPM 게이지를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보여주는 부분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꽤 선명한 화질의 내비게이션을 비롯해서 다양한 주행 관련 정보를 다른 곳에 시야를 뺏기지 않고 보여줄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플래그십 세단답게 운전자 지원 시스템도 갖추고 있는데요. 저 크루즈 컨트롤은 이쪽에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동차 전용 도로니까 제가 속도는 80km로 설정을 해놓게 되면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를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차선과 차선을 인식해서 핸들을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도 어느 정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가 멈췄으면 같이 멈추는 기능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다시 재출발을 하게 되면 가속 페달이나 크루즈 버튼을 조작을 해줘야 되는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차선 유지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도 차선과 차선을 인식해서 중앙을 잡고 핸들을 조향해주는 그 기능이 아니라 차선을 넘어갈 것 같으면 핸들을 반대쪽으로 툭툭 쳐주는, 거기에 속도도 60km 이상에서만 차선 유지 어시스트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요즘 적용되는 최신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가격 때문인지 아니면 국내 인증 때문인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보다는 더 뛰어난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캐딜락이 갖추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라도 최신의 캐딜락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적용시켜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남는 부분이었고요. 자, 그리고 연비 총 주행은 327km 정도 이동을 했고요. 연비는 트림상 리터당 8.7 정도 보여줬습니다. 그럼 남은 주유량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305km 정도 표시가 되니까 1회 풀탱크 주유했을 시에 대략 한 620-30km 정도 이동할 수 있는 연비를 보여줬다 라고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아메리칸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를 대표하는 캐딜락의 플래그십 세단인 이 녀석은 브랜드를 상징하는 최상위 모델답게 현재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담아놓은 모습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플래그십 세단을 가격적으로 논하기엔 어느 정도 무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전반적인 주행 성능이나 편의 사양에 있어서는 꽤 매력적인 가격대의 아메리칸 럭셔리 대형 세단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꽤 근사한 선택지가 되어주지 않을까라고 여겨졌던 캐딜락의 플래그십 세단 CT6 리본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양성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싱 모델 엄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레이싱 모델 한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싱 모델 K라고 합니다. 우리 또 자동차 전문 TV 레드 RPM TV, 레드 RPM, 레알 TV 레드 RPM TV 여러분들 레알 TV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많이 구독해주세요. 많이 시청해주세요.